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빅데이터가 발표됐죠.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CPI 발표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10월 CPI는 7.7%로 9월의 8.2%나 예상치 8%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는 6.3%로 발표됐습니다. 9월에 6.6%, 예상치 6.5%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ligh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구나, 둔화되는구나 이런 뜻이죠. 특히 그 코어 CPI 지수는 3월부터 쭉 둔화되어 오다가 8월, 9월 두 달 동안 비교적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상당히 찝찝했었는데 이번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잡혔다는 믿음이 확산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숫자 계산하는 그 공식, 본질은 이동평균 산수하는 것인데 그 수식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기저효과 때문에 11월, 12월 이렇게 둔화폭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왔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 밤 미국 CPI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틀리면 쪽팔리니까. 근데 어쨌든 예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안도가 되고요. 또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로써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50bp 올릴 확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5%로 이제 이렇게 딱 굳어져 버렸고요. 75bp 올릴 확률은 15%로 이제 하락했습니다. 저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죠. 어제만 하더라도 50bp 올릴 확률이 57%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것이 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종합하면은 미국 경제 예상보다 더 강한데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는 둔화될 거다. 이런 기대로 지금 주가가 대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7% 이상 폭등했고요. 이 정도면 대폭등이네. 다우도 3.7% 폭등입니다. 그래프는 1년 시간축이 1년입니다. 1년. 네. 그래서 다우는 엄청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나스닥은 아직도 저점 근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초 지표 한번 보시면은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특별히 언급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이 6% 이상 올라 있지만 그래도 가격은 이제 6불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냥 저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이 너는 그냥 그렇게 놀아라 하고 내버려 두면 될 것 같고요. 주식과 함께 또 주목할 지표가 바로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채권 가격도 대폭등을 했습니다. 즉 10년물 수익률이 7% 이상 폭락을 해서 지금 3.8%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그 수익률 곡선이죠. 한 달 전 10년 수익률이 3.9%였으니까 한 달 전보다 채권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즉 미국 시장의 장기 실세 금리가 내려봤다 이런 뜻이고 일드 커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달 전보다도 전체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쫙 내려와 있는 레벨 다운된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전서부터 쭉 강조한 것이 장기채 수익률 높은 구간에서 적극 매수하는 게 유효하다. 그래서 만약 4.1% 이상 그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상당한 수익이 지금 실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주식 투자 못지 않습니다. 또 이제 주목되는 것이 달러 지수 아닙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대폭락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지금 108로 후퇴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벌써 1350원입니다. 이 정도면 대폭락 아닙니까? 주초에 한 1450 넘나 마나 이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TV에 나와갖고는 1500원 넘는다고 좀 헛소리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1400원 넘는 구간에서 환율은 역사적 고점이다. 달러 선물 매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거 하여튼 그러한 평가가 결국 맞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원달러 환율을 더 내려가리라고 봅니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PPI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 PCE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그리고 저기 12월 기준금리 인상 결정하기 전에 또 CPI 발표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CPI죠. 그 11월 CPI가 12월 초반에 나오니까요. 예, 그건 이제 그 다음 일정을 보고 다시 보기로 하는데, 즉 앞으로 여러 번 그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가속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보고요. 원래 이 인플레이션은 더 일찍 잡힐 수도 있었는데 푸틴이 저 또라이 짓을 하는 덕분에 한 대여섯 달 늦어진 것으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예. 뭐 또 관련해서 이제 중공도 지금 말라 죽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공이 말라 죽는 것은 지금 되돌릴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아시안 순방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진핑 따위하고 개별 정상회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해도 아무 지장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한미일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그 예정된 PPI, PCE, 그 다음에 미시건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 두 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미시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1년짜리, 그 다음 5년짜리 예상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CPI나 PPI나 PCE 이런 거는 전부 과거의 실적치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것인데, 지금 어저께 발표된 것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10월 CPI. 그런데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미래의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치, 미래 예상치 이런 거 전부 다 오늘 발표된 CPI와 비슷한 경로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랠리 이거 화끈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그 스마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코스피는 어떨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코스피. 외국인들은 이 단타, 장타 전부 다 능합니다.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쟤네들 무조건 쟤네들 따라가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누굴 따라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 외국인들이 확실히 잘하기 때문에 쟤네들 노는 모습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표 한번 보시면 이번 4분기에는 외국인들 장타다, 즉 롱플레이 하고 있다, 즉 올라가는 것에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인과관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 취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참 곤란하겠죠.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에 순응을 해서 롱 포지션 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100점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누적 선물 순매수 1.7조, 현물 순매수 4.6조 원, 아주 강력한 롱 포지션입니다. 자, 기관이 이번에는 금융투자와 투자신탁이 합세해서, 보통 쟤네들은 따로 놀거든요. 근데 이번엔 합세했네요. 합세해서 선물 순매도 마이너스 1.58조, 즉 기관이 합세해서 외국인과 지금 맞짱 뜨는 구도인데, 그런데 지금 그 코스피 200 지수 저점이 280선에서 지금 말이죠. 어제 상당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10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볼 것도 없이 선물에서 대규모 평가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매도 세력은 피 흘리며 신음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항복 안 하고 버티면 그 고통은 가중될 것이고 서서히 말려 죽이면 되는 거죠. 기관들이 항복하면은 주가는 4분기에 폭등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별도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들은 어차피 반으로 쪼개지는 것이고요. 다수는 눈치 굴리다가 이기는 편에 붙어서 푼돈 벌게 됩니다. 개인은. 에퀴노르가 바렌츠에서 그 위스팅 프로젝트
그거 하는 거고 투자 결정 그걸 연기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댓글로 이제 이런 뉴스를 올려주신 분 계시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 댓글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 에퀴노르 그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사진처럼 연기 결정 사실을 그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그 취소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연기했으니까 쭉 멀리 일단 뒤늦게 한 뭐 2026년 이내에 하기는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삼성중공업이 연말 해양 플랜트 수주가 대상이라 해서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지금 진행되는 걸로 그 공청회 진행 중인 그런 뉴스를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지금, 완전 지금 뭐, 극과 극의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일견 이제 좀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연기 이유를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기로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의 어떤 그 전제 조건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용 올랐다. 그래서 비용 때문은 아닐 텐데. 그래서 이걸 이제 최초로 보도한 그 에너지 보이스라는 그 기사를 또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때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FPSO 저거 운용을 하려면 이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기를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육상에서 끌어오는 모델이었잖아요. 예? 이걸 지금 다른 개념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짧게 살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델을 새로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새로 검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그 모습은 저게 둥그런 모양이잖아요. 둥그런 모양. 근데 그걸 바꾼다는 것인지, 하여튼, 더 이상 이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어떤 뭐 환경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 그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저 지역은 그렇죠. 그 유럽 지역은. 그래서 일견 보면은 이제 호재가 하나 사라지는 셈인데, 근데 요게 그 삼성중공업 수주 전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인지, 요거는 그 회사의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을 쭉 보면은, 에퀴노르는 그야말로 글로벌 대표적인 에너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곳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지금 주목되는 게 23년에 FID 결정을 앞두고 있는 또 하나의 것이 로즈뱅크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저것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저것도. 근데, 저 로즈뱅크 프로젝트에 지금 삼성중공업이 직접 관여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에퀴노르하고 이제 전략적 동맹을 체결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런 거 다 이제 관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렇고요. 또 이전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본 바와 같이 에이크 BP는 회사는 다르지만은 에퀴노르하고 같이 하는 거죠.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국영 대표 선수고요. 에이크 BP도 매우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는데, 에이크 BP가 노르웨이에서 다른 해양 플랜트 다수를 지금 FID 임박한 상태다. 그런 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이크 BP가 하는 곳에는 에퀴노르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곳에도 삼성중공업이 관여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그냥 이거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뭐 그런 입장입니다. 네,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부지런히 전화해서 주담을 괴롭히고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도 다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장님들 알겠습니까? 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저는 전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리뷰를 해본다면은 뭐 LNG나 해양 플랜트나 이런 산업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미스팅 조건은 뭐 연기했다니까 그러면 장내 먹거리가 되는 거죠. 뭐 지금 먹으나 나중에 먹으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먹을 게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즉 삼성중공업이 저거 대신에 다른 프로젝트를 투자할 수 있는지, 요게 이제 관건이고요.
에키노르하고 이제 동맹 체결을 했는데 일단 그건 분명히 그 대형 호재는 호재인데 그게 진짜 이제 지속적으로 호재가 되려면은 해양 플랜트 수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뭐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